안녕하세요. 제어이론 15번째 극점 위치와 응답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도 상태와 관련된 성능 지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주어진 성능 지표를 만족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파라미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아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 영역에서 성능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성능 지표를 만족하기 위해서 전달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걸 계산을 해보고 실습을 통해서 그 조건을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능 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지표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예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있겠고요. 이거 플랜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제어기를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에 레퍼런스가 들어왔을 때 요 출력을 레퍼런스와 비교해서 어떤 에러를 만들어서 요 제어기가 이 동작을 해서 전체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요 레퍼런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레퍼런스가 유닛스텝 펑션이에요. 레퍼런스가 이게 램프처럼 보이지만 유닛스텝 펑션입니다. 즉 출력이 어떤 레퍼런스를 따라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시스템에. 그러면 많은 시스템은 당연히 잘 설계가 돼 있겠죠. 잘 설계가 돼 있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은 출력이 시스템의 레퍼런스를 잘 쫓아가도록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계가 다 되었을 때 혹은 꼭 굳이 설계를 하지 않아도 어떤 시스템이 적절한 어떤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시스템의 입력이 요 전체 요 레퍼런스로부터 출력까지 요걸 전체 시스템이라고 보고 그 시스템의 응답을 요 왼쪽에 표시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많은 경우 시스템은 레퍼런스가 유닛스텝 펑션으로 들어왔을 때 출력이 역시 어떤 유닛스텝 펑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동을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그런 거였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명령을 내렸을 때 출력이 그 명령을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유닛스텝 펑션인데 이 출력이 유닛스텝 펑션을 쫓아가는 거동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즉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시스템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레퍼런스가 이렇게 유닛스텝으로 가했을 때 출력이 유닛스텝 펑션을 아주 순식간에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1이라는 어떤 값으로 출력이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요 파란 곡선으로 표현한 것처럼 많은 경우 이런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어떤 1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출력이 1 근처에 오게 되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1 근처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을 때 1로 정확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1 주위에서 진동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세틀링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쉽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시스템에 레퍼런스를 가했을 때 출력이 레퍼런스에 거의 근접한 시간을 우리가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어기를 잘 설계해가지고 시스템이 유닛스텝 펑션에 대해서 정상상태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정상상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어진 레퍼런스에 계속 가깝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몇 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간단하게 세틀링 타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시스템에 유닛 스텝 펑션이 가했을 때 이게 여러분 요 파란색이 유닛 스텝 펑션이 스텝 리스판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시스템은 0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1로 가라, 출력이 1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1 근처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렇죠? 쭉 올라갔다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1이라는 목표치를 지나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가속이 붙어 가지고 2를 지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이전에 1의 뭐 근처에서 머무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을 넘어서 다시 돌아와서 1 근처에 있게 되는 이런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시스템의 출력이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그 처음 과정, 초기 거동에서 출력의 즉 시스템의 응답이 10% 1까지 가는데 10%에서부터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rise time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 10%에서부터 90%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rise ti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가다가 1을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지나치면서 다시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1보다 얼마나 멀리 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maximum overshoot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maximum overshoot라고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overshoot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스템의 출력은 이렇게 목표치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도 오버슈트가 되겠죠? 1보다 더 멀리 갔으니까. 통상적으로 가장 첫 번째에 오버슈트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맥시멈 오버슈트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맥시멈 오버슈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피크 타임이라고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틀링 타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는데, 세틀링 타임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스템의 출력이 요 1에 딱 멈추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원점 근처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 근처에 1%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0.99에서 1.11 사이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초 후에서는 0.99에서 1.11 사이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1% 세틀링 타임이라고 할 겁니다. 즉 세틀링 타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안에 있느냐, 목표치의 몇 퍼센트 안에 있느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오차가 몇 퍼센트이냐죠. 그 안에 있느냐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요 퍼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세틀링 타임, 2% 세틀링 타임, 5% 세틀링 타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의 거동을 표현하는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성능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버슛 혹은 세틀링 타임, 라이즈 타임, 특히 이 오버슛하고 세틀링 타임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주된 일이 될 텐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시스템의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이 원하는 만큼 동작하려면 시스템의 성능 지표가 더 향상돼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제어기를 붙여가지고, 원래 뭐 세틀링 타임이 1초였는데 우리 세틀링 타임을 뭐 0.8초로 줄여야 되겠어요. 그럼 제어기를 써서 이와 같은 레퍼런스부터 출력까지를 했을 때 세틀링 타임이 0.8초가 되는 뭐 그런 형태로 뭔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기를 써서 해결할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방금처럼 이제 얘기를 쭉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스템이 2차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3차 시스템, 5차 시스템, 10차 시스템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에 따라서 이 거동은 기본적으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제어기를 설계해서 페루프 시스템의 세틀링 타임을 얼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 다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그걸 그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컨 오더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생각을 할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응답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사용해서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rise time, settling time, overshoot, peak time이라는 것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3차 시스템, 4차 시스템, 5차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10차 시스템에 어떤 제어기를 잘 설계해서 세틀링 타임을 줄이고자 할 때 2차 시스템에서 얘기됐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10차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하필 2차 시스템에 대해서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2차 시스템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텝 리스폰스 앞에서 구했었죠. 스텝 리스폰스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이걸로부터 우리는 거의 정확하게 혹은 약간은 근사적으로 우리가 rise time, settling time, overshoot, peak time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쓸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스템에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상당히 응답이 어떻게 보면 1차 시스템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그런 어떤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2차 시스템 응답을 어떤 정교화된 모델로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2차 시스템에 대해서 rise time, settling time, overshoot, peak time을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차 시스템에 대해서 rise time이 뭐였습니까? 0.1에서 0.9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적절하게 근사적으로 내추럴 프리퀀시 분의 1.8이라고 계산이 됐네요. 자, 이 1.8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책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추럴 프리퀀시에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추럴 프리퀀시가 뭐였나요? 시스템을 살짝 건드릴 때 시스템이 진동하는 그 주파수였어요.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가 작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내추럴 프리퀀시가 작다. 그럼 시스템을 살짝 건드렸을 때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진동하는 주파수가 작은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일 때 어떤 0에서 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rise time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natural frequency에 반비례하겠죠. 자, 좀 느낌이 옵니까? 반비례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settling time은 어떻게 될까요? settling time은 여기서 1%, 2% settling time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settling time을 우리가 적절하게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분의 4.6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네요. 뒤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에 반비례한다. 4.6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 오버슛은 이렇게 또 계산이 되네요. 감소에 비해 제타의 함수죠. 감소에 비에 대한 복잡한 함수인데 구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피크 타임은 맥시멈 오버슈트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damped natural frequency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차 시스템, 이와 같이 주어진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스텝 리스판스를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자, 먼저 라이스 타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라이스 타임을 얘기를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래프에서 이 라이스 타임을 계산해 보면 정의가 뭐였죠? 0.1부터 0.9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요 시간 초반부에 상당히 그래프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라이스 타임이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다. 한 10배, 100배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평균을 낸다든지 어떤 대표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 0.5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0.5일 때 이 그래프가 0.9가 되려면 뭐 한 2.1? 뭐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0.1일 때는 뭐 한 0.3에서 0.4 뭐 이렇게 되겠네요. 요 시간 간격이 바로 요 시간 간격이 우리가 감쇄비가 0.5일 때 0.1에서 0.9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메가 NT가 이 오메가 NT를 그린 거였죠. 예전 기억나죠? 여러분, 요 가로축 그래프를 오메가 N이 마치 1인 것처럼 해서 그린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고 가로축을 오메가 NT라고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즉 이 그래프가 오메가 NT가 0.1에서 0.9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전에 계산한 거 보면은 0.3에서 한 2.1 정도 되니까 실제로 이게 좀 값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어프락시메이트하게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라이스 타임은 더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스 타임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즉 내추럴 프리퀀시에 반비례한다 정도로 예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버슛하고 피크 타임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스텝 리스판스는 이렇게 구했어요. 앞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좀 직접 구했는데 스텝 리스판스는 뭐 적분을 한다거나 이거 다시 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우리 임펄스 리스판스에서도 요게 있었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시그마 t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요게 이제 어떤 진동하는 성분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으면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그 합성하는 모양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대신 요 주파수는 오메가 d라고 이제 써지는 거죠. 자, 오버슛. 오버슛일 때 오버슛 중에 맥시멈 오버슛이 뭐였나요? 우리 응답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yt가 이 값이 될 때 yt가 요 값이 될 때 이게 1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요게 바로 맥시멈 오버슈트였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요 시간에 대해서 yt를 미분했을 때 0인 극대값에서 우리가 맥시멈 오버슈트를 갖겠네요.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볼 겁니다. yt에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될 텐데 자세히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상수니까 뭐 상관없겠고 요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dt가 0이거나 뭐 오메가 dt가 파이일 때 시간이 t가 0이면 처음이고 한번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되는 요 곳에서 우리는 요 y 시간에 대한 미분을 계산했을 때 이 사인 오메가 t였죠. 그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나타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y
다시 0이 되는 첫 번째 0이 되는, 원래 여기서 n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0이 되는 그 시간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피크 타임이었고, 피크 타임을 요 yt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값을 얻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예, 오메가 dt가 파이인 그런 값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대입을 좀 앞쪽에다 했네요. 그렇죠? 여기에다 했네요. 오메가 dt tp가 파이가 되는 그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대입하면 0이겠죠. 코사인에 요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 오메가 d 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시겠죠. 맥시멈 오버슛은 1에서부터 얼만큼 더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바로 맥시멈 오버슈트가 되겠네요. 우리 앞에서 어떻게 계산했나요? 우리 오메가 d가 어떻게 계산이 됐죠? 오메가 n에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시그마가 제타 오메가 n 이거였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감쇄비에 대한 함수인데 함수의 모양은 좀 복잡하겠네요. 우리가 근데 이거 오버슈트하고 감쇄비는 앞으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봤더니 감쇄비가 0부터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감쇄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쭉 감소하는 그래프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감쇄비가 뭐 한 0.5일 때 맥시멈 오버슈트는 여기 보면 한 16%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감쇄비가 0.5일 때 이렇게 스텝 리스판스에 대해서 맥시멈 오버슈트가 약 16%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6% 정도 더 멀리 갔다가 명령한 곳으로 수렴한다 이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감쇄비가 더 커진다. 감쇄비가 작은 건 뭐였습니까? 앞에서 감쇄비가 작다. 감쇄비가 0이다. 그럼 계속 진동하는 거였죠? 응? 오버슈트가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오버슈트가 가장 멀리 갔다 오는 거예요. 응? 처음에 0에서 1까지 가라고 했는데 1만큼 더 가서 계속 1 주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진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감쇄비가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 가면 뭐 0.8까지 갔다면 그 다음에는 뭐 0.4까지 갔고 뭐 이런 일이 생겼죠. 이렇게 맥시멈 오버슈트는 감쇄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든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 그래프로 이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감쇄비는 맥시멈 오버슈트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맥시멈 오버슈트는 댐핑 레이쇼에 반비례한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틀링 타임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좀 러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엔빌로프를 쓸 겁니다. 앞에서 엔빌로프를 잠깐 얘기했었죠. 이렇게 사인파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진동하면서 줄어들 때, 진폭이 줄어들 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엔빌로프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였었죠? 시그마 t 였습니다. 이것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세틀링 타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게 뭐 요만큼이 0.01인 거죠. 그러니까 총 합하면 0.02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신 목표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엔빌로프만 사용하면은 절대로 이 그래프는 이 엔빌로프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일단 만나는 요점 이렇게 사실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곱하기 사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요것만 지금 그린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그게 0.01초가 0.01이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라고 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엔벨로프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TS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요 부분이 제타 오메가 n이 시그마였잖아요. 즉
세틀링 타임은 시그마분의 4.6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곱해진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좀 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네요. 왜냐면은 감쇄비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네, 이걸 가지고 사실 요쪽을 여기 TS를 다시 감쇄비의 함수로 오른쪽을 이렇게 좀 구해봐야 되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쵸? 여기서는 이 위에서는 일단 시그마의 함수로만 그렇게 편하게 나타내지는데 여기는 감쇄비에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기억하기 편하겠죠? 세틀링 타임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폭의 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하고를 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시그마가 있었죠. 그 시그마의 반비례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시스템이 있을 때 제어기를 잘 설계해 가지고 요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어기를 설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맥시멈 오버슈트가 얼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세틀링 타임이 얼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라이스 타임이 얼마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목표치까지 좀 빨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버슈트가 너무 크면 안 좋겠어요. 세틀링 타임이 몇 초 이하가 되게 해주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3차, 4차 시스템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라이스 타임이 뭐 얼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라이스 타임이 뭐였죠? 아까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죠? 내추럴 프리퀀시 분의 1.8 정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이스 타임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라이스 타임은 이것보다 작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별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걸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n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별표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요 TR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스 타임이 이것보다 작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T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어떤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라이스 타임이 얼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추럴 프리퀀시를 얼마 이상으로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요? 요 그래프는 우리가 2차 시스템의 폴이 내추럴 프리퀀시가 얼마 이상이 되게 해달라 라는 얘기니까, 내추럴 프리퀀시는 의미하는 게 뭐였죠? 우리 앞에 2차 컴플렉스 폴 얘기 기억나나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바로 내추럴 프리퀀시였어요. 그게 얼마 이상으로 해달라 라는 얘기는 이 시스템의 폴이 원점으로부터 오메가 n 만큼 어떤 특정한 값만보다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하고 같겠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2차 시스템의 폴 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정보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슛 얘기를 해봅시다. 오버슛이 몇 퍼센트 이내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앞에 그래프에서 맥시멈 오버슛하고 감쇄비의 그래프가 있었죠. 그러면 맥시멈 오버슛,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얘기됐던 맥시멈 오버슛을 만족하려면 맥시멈 오버슛이 몇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뭘까요? 맥시멈 오버슛은 이게 감쇄비에 반비례하니까 맥시멈 오버슛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감쇄비가 감쇄비가 뭐보다 크게 해주세요 요런 얘기가 되겠죠. 맥시멈 오버슛가
요거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는 감쇄비 이 범위에 있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오버슈트가 작게 하고 싶다. 오버슈트가 작게 하려면 사실 감쇄비가 커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맥시멈 오버슈트가 얼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감쇄비가 얼마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 라는 말하고 같겠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허수축으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얼마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요, 처음에 먼저 요 감쇄비 내추럴 프리퀀시가 얼마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영역은 이런 영역이 되겠죠. 우리는 왼쪽 영역만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감쇄비가 댐핑 맥시멈 오버슈트가 얼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감쇄비가 얼마보다 크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요 수축으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얼마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틀링 타임은 우리가 시그마 분의 1 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세틀링 타임이 몇 초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요 시그마가 ts 분의 4.6, 아까 세틀링 타임이 뭐였습니까? 시그마 분의 4.6이었죠. 요게 뭔가 세틀링 타임의 한계인 ts 스타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시그마가 요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분의 4.6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죠. 그런데 복소평면에서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복소평면에 있는 폴이 허수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타임 도메인 스펙을 만족하려면 복소평면에서 시스템의 폴을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영역에 놓아야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 교집합을 할 겁니다. 교집합을 했더니, 자, 이게 3번 모양이네요. 이게 1번 모양이고, 이게 2번 모양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설계를 할 때, 여러분, 페로프 시스템의 폴이 한 이쯤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 갑니까? 자,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타임 도메인 스펙, 맥시멈 오버슛, 댐핑 레이시오 이런 걸 가지고 일단은 복소수 영역에서 폴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도 설계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example을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 example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은 시스템에 우리 rise time,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할 겁니다. 제어기를 어떻게, 나중에 제어기를 설계를 할 때 제어기를 설계한 페로프 시스템의 폴이 어디에 있어야지만 요 세 가지 스펙을 다 만족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 시간 영역에서의 스펙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한 2차 폴의 위치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로, 앞에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먼저 라이스 타임이 0.6초보다 작거나 같게 한다. 그럼 라이스 타임이, 그러니까 라이스 타임의 정의가 뭐였죠? 앞에 우리 2차 시스템에서는 라이스 타임이 내추럴 프리퀀시 분의 1.8 정도 되게 했죠. 그럼 이게 0.6초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러면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3 라디안 퍼 세크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쵸? 요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요 반지름이 3이죠? 요 영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는 맥시멈 오버슈트가 1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감쇄비가 얼마? 감쇄비 등 뭐 값이 있어가지고 맥시멈 오버슈트가, 이 감쇄비는 뭐였냐면 뭐 10%에 해당하는 어떤 감쇄비,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서 요 그래프가 있었죠. 감쇄비가 10%가 되려면 0.6 정도가 맥시멈 오버슈트가 10%가 되려면 감쇄비가 0.6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맥시멈 오버슈트가 10% 이하가 되게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
점에 해당하는 감쇄비가 나와야 되겠죠. 감쇄비가 0.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감쇄비는 0.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걸 찾아야겠죠. 요거보다 이제 더 큰 영역, 요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크사인 0.6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세틀링 타임이 3초보다 작거나 같대요. 작아야 된대요. 세틀링 타임이 뭐였죠? 그냥 외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1.5 약이죠, 약. 이게 보다 커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 교집합을 해봅시다. 자, 교집합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앞에 그림에서는 요 세 개가 이렇게 다 모양이 나왔는데, 요 그래프에서는 좀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저는 답을 알고 이렇게 그리니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3을 얻었고, 우리가 시그마가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요 바깥하고 그 다음에 요런 영역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5라고 하는 것은 사실 3의 반절이죠. 그래서 요 각도를 한번 구해 볼까요? 요 각도가 여기가 이게 반절이니까 3이고 여기가 1.5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각도는 아크사인의 3분의 1.5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30도가 되는 거예요. 30도. 그쵸? 근데 이게 아크사인의 이제 사인 30도 하면은 이게 0.5잖아요. 근데 이게 아크사인의 0.6이니까 요게 이거보다 각도가 더 커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각도는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안에. 그쵸? 요 안에. 자, 뒤로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 3번하고 관련된 직선이 만나는 3번하고 관련된 직선과 2번하고 관련된 직선이 요 1번하고 관련된 요 안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2번보다도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3번하고 관련된 건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그냥 2번에 의해서 2번이 더 작은 집합이어가지고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요런 영역에 폴을 잡고 싶다 이겁니다. 요런 영역에 폴을 잡고 그 영역에 2차 폴이 있어야지만 요 세 개의 성질을 만족할 수 있다. 스펙을 만족할 수 있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제로가 없고 2차 시스템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타임 도메인 스펙과 폴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제로도 있을 수 있고 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응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인 시스템, 5차, 10차 시스템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2차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적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여기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좀 더 많은 얘기를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의 라이스 타임이 좀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라이스 타임이 내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추럴 프리퀀시를 우리가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스 타임이 거꾸로 얘기했네요. 라이스 타임을
라이즈 타임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죠? 라이즈 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0.1에서 0.9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고 싶다. 그럼 내추럴 프리퀀시를 키우자 이거죠. 그 다음에 오버슛이 너무 큽니다. 오버슛은 어떨 때 생기죠? 감쇄비가 작을 때 생깁니다. 오버슛을 쭉 줄이고 싶으면 감쇄비를 더 키우자. 예. 트랜전트 기간이 너무 깁니다. 트랜전트 기간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에서 시그마가 커지면 되겠죠. 그러면 요 트랜전트가 충분히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느낌 혹은 어떤 이런 어떤 간단한 룰은 가이드라인으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튜닝을 할 때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 최소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간단한 어떤 인투이션으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룰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